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3월 2일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그 아이오닉 5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종목이 이때쯤이었죠. 작년 9월 달쯤 뭐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붙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때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뭐 출시 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횡보 혹은 뭐 횡보 약보합 구간을 좀 보이다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장중에 사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어요. 막판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굉장히 오늘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뭐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주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리고 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것이고 최근 경제 뉴스를 봐도 이 아이오닉 5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아마 대충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간 거고요. 그럼 이제 향후 흐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아이오닉 5의 어떤 그런 첫 출시와 관련된 계약 건수가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반영이 주가가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이후에 이제 나올 모델들이 또 있죠. 기아에서 나올 모델들도 있고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지속적으로 뭐 호평이 계속 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 구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구간에 와 있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LB 이 종목은 제가 한 번도 설명해 드린 적은 없어요. 굉장히 이 종목 많이들 매수하는 종목이죠. HLB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 유명한 종목이에요. 코스닥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사실 이때쯤에 뭐 그런 신약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막판에 좀 이렇게 빠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맞이했고 지금 최근에 좀 이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어요. HLB 삼형제가 FDA 허위 공시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런 악재를 다시 풀고 다시 재상승으로 나아갈지는 사실 예측하는 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바이 종목이라는 게 어떤 추세적인 그런 느낌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뭐 허위 공시 관련한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뭐 코롱 티슈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굉장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빈번했고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 계속 뭐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고 뭐 무상증자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주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하락의 음봉이 굉장히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었고 그리고 그 음봉을
지금 음복 구간 안에서 지금 이 바닥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구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이 종목을 거의 한 8만 원, 9만 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 압박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매물 압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 굳이 신규 진입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안랩인데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대선으로 갈 거라 그랬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이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7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고 지금 다시 오늘 상승한 부분은 지난 주말 금태섭 후보하고 제3지대에서 이제 단일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확정이 되면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그리고 안철수하고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하고 두 명이서 이제 결어서 야당의 최종 후보로 이제 탄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따라서 그리고 둘이 이제 또 경선이 붙었을 때 어떤 후보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차이는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을 밀었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지율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박원순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혹은 뭐 나경원 의원 아니면 오세훈 후보 둘 중에서 한 명 나올 것 같고 나경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두 명이 결었을 때 그다지 뭐 어떤 지지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서 그 두 명의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정해진다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이제 그런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안 되고 뭐 나경원 쪽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일정들을 좀 살피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어요. KCS도 있었고 뭐 K사인도 있었고 뭐 한네트 뭐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그래도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고 윗골이 달리면서 장중에 계속 조정 구간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끝났는데 아직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있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 쌍봉을 찍었고 분봉상에서 그리고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5월 들어서 그래서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한 타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타임 좀 쉬어갈 수 있고 이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관련주라고 묶였었던 이 종목들이 이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발점은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이제 움츠러드는 그런 가운데 있죠. 비트코인을 좀 위험 자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맞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가 연동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특별히 좀 요청해 주신 세 종목이 있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움직였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좀 다시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 조정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 흐름을 이어져 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중기적으로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그렇게 매력적인 주가 위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슈 자체도 뭐 코로나 관련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료로 인해서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을 좀 보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위즈코프라는 종목인데요. 이 위즈코프라는 종목은 그 뭐 시스템 SI 종목이에요. SI 종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SI 종목 굉장히 많죠. 뭐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어떤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주가 상승 안 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런 어떤 정보 시스템의 종목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좀 의문이 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휴게소를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다지 뭐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주도 아니고 주목받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 주가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동방. 저도 이 종목 좀 깊게 봤었어요. 일단 제가 주말 동안에 AP비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AP비성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첫 이탈 이후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동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첫 이탈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 구간이 나오거든요. 지금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일단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구간에 있죠. 그리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양봉으로 쳐줘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이 윗꼬리를 먹는 다시 2차 상승 구간이 나와서 쭉쭉 갈지,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든 아니면 바닥으로 내리꽂든 이 두 가지 위치에서 갈림길에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쿠팡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시가총액이 50조, 6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되고, 좀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위치 자체가 조금 일단 높아요. 이제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6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조금 위험 관리도 충분히 그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내일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분봉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11,500원이나 11,600원까지는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이 매물을 이기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오늘 네 종목 말씀드렸고 그 외에 세 종목 더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